비상장회사 주식이나 주권의 매매 시 가치 산정에 난항이 따릅니다. 상장법인이라면 시가총액으로 몸값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발견되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가 첨예하게 다퉈지면 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어떤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법과 관련해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 거래, 신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 사례가 없으면 시장 가치 방식, 순자산 가치 방식, 수익 가치 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활용해 판단하는데요. 이때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상황이나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유상증자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가 매매 거래 신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와 매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 사건에서 과거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취득은 일반적 주식 매매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고 특히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장 가치에 의한 거래보다 투자 등 다른 성격을 갖는 경우도 많으므로 객관적 가치 산정에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업종의 특성, 회사 상황, 사건의 성격 등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수익 가치 접근법의 한 종류인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DCF는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을 현금의 시간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명품 핸드백 등을 생산하는 회사가 발행한 상환 우선주의 투자자가 투자계약에 따라 행사한 조기 상환 청구권이나 공정시장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와 관련해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이나 EV/EBITDA 배수법보다 DCF가 적합한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DCF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정을 동원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생길 가능성,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는 DCF 평가 과정의 고려 요소가 적절한지 세부적으로 다퉈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법원이 CJCGV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건 것도 DCF로 추산한 기업 가치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각종 펀드 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가 비상장회사, 인수합병 시도할 때는 시장접근법의 일종인 EV/EBITDA 배수법이 주로 등장합니다. 기업 가치를 삼각전 영업이익으로 나눠 몇 배의 거래가 이뤄지는지에 집중하는데요. 앞서 유사한 비교 기업이 EV/EBITDA의 몇 배의 거래가 이뤄졌는지로 거래 공정성을 따집니다. 유사한 거래가 이전에 없었거나 삼각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라면 EV/EBITDA 배수법으로 가치를 산출해내기 어렵습니다. 상증세법에도 비상장 주식 가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을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가치평가 방법 역시 어느 때나 들어맞는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즉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과세를 위한 기준이므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항상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섬유염색 가공업을 하는 기업의 동업 폐지에 따른 지분 청산 사건에서 법원은 업종의 성격도 그렇고 M&A와 달리 미래 추정 이익이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의 공정 가격을 산출해내는 평가 방법은 업종과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업 가치 산정가액에 변동이 초래되는데요. 거래 가격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서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를 다수의 전문가에게 교차 검증하는 절차까지 합의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2020년 나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이 함께 마련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운용사라면 지난해 12월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제정한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